오케이. 자, 여러분, 박정희가 자기 직속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한테 총 맞아 죽은 사건을 뭐라 그랬죠? 10월 26일에 일어났다 해서 12.6 사태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79년 12월 79년 1979년 12.6 사태가 일어나고 권력의 공백이 생기니까 누가 등장했다 그랬어요? 황정민이 등장한다 그랬죠? 네? 황정민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등장해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러면서 무슨 사태? 12.12 사태 또는 12.12 군사 정변이라고 합니다. 네. 이 12.12 사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신군부라고 부른다. 신군부. 그러면은 신이라는 건 뭐예요? 뉴라는 거죠. 뉴, 새롭다. 박정희 정권의 군부 독재가 이제 새로운 군부에 의해서 이제 반복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신군부라고 부릅니다. 이 신군부는 누구예요? 대머리 빡빡이 전두환, 그 친구 노태우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두환 다음에 전두환의 친구였던 노태우가 또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요, 이 신군부 소속인데, 신군부라고 밖에서는 불렸는데, 이들은 사조직을 만들었어요. 원래 그 60년대부터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서도 너 하나회냐고 물어보면 하나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들끼리 이제 사조직, 군대에서 원래 그런 거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이제 사조직인 하나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신들의 인맥을 통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시킨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 해가 바뀌어서 1980년 이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민주화가 될 줄 알았겠죠. 사람들은. 근데 어때요? 박정희가 키웠던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박정희가 키웠던 정치군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니까 어떻게? 독재 정권의 하수인인 이 전두환, 노태우 물러나라 하면서 1980년도 봄에 그 유명한 서울의 봄이라는 1년의 민주화 운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 12.12 쿠데타를 소재로 한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사실 그 영화의 제목이 왜 서울의 봄인지는 아직까지 조금 의문이에요. 서울의 봄은 12.12 사태 이후에 나타난 그런 민주화 운동을 의미하는 건데 왜 굳이 서울의 봄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울의 봄이란 것도 이제 이 해가 바뀌어가지고 겨울, 여러분들 유신 정권의 유신 체제의 별명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겨울공화국이었다고 했죠? 겨울공화국. 겨울이 끝나니까 뭐가 오는 거야? 따뜻한 봄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80년 봄에 나타났던 일이니까. 일어났던 일이니까.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그 체코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체코의 수도가 프라하입니다. 프라하의 봄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공산진영의 그 소련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게 이제 프라하의 봄인데 그걸 본따가지고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명명합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이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제 서울역으로 행군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무산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엄군들 이제 군부 독재자들이 또 이제 강력하게 탄압해가지고 위혈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서울역 회군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서울대 학생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이제 심재철이라고 국회의원 현 국회의원이고 그때 총학생회 간부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 그 유명한 유시민 작가 아시죠? 유시민 작가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뭐 심상정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 서울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서울의 봄은 실패로 돌아가죠. 왜냐면 그 대학생 중심으로 해서 서울역으로 회군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5월 17일에 신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제 국가 권력을 장악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놈들 박정희 때랑 똑같은 놈들이네 하면서 이 광주 지역에서 전남 대학생들, 조선 대학생들 중심으로 시위가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들 서울은
외신 기자들도 있고 여러분들 이 외국 대사관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는 눈이 많단 말이야. 근데 광주는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뭐 길 몇 개만 막으면 고립되는 아주 뭐랄까 작은 도시였습니다. 작다고 하기에는 인구 수는 좀 있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그때 당시는 그냥 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길 막고 전화선만 잘라버리면 완전 도시가 고립되는 거야. 그래서 광주에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가 동원돼서 철저하게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죠. 말이 좋아서 탄압이지 사실상 거의 학살에 가까운 만행을 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투입됐던 부대들이 어떤 부대냐? 여러분 공수부대예요, 공수부대. 여러분들 뭐 강철부대 이런 거 보셨나요? 거기 나오는 그 특수부대 중에 특전사가 있습니다. 특수전사령부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 싸움을 잘하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최 엘리트 군대죠. 근데 그런 부대가 투입돼가지고 이 몽둥이 들고 이제 시민들을 두드려 패는 것도 모자라서 시민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심지어 시민들 대상으로 군인들이 발포를 합니다. 그래서 수백 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광주 가셔가지고 광주 민주화운동 그 기념 묘지에 가시면은 참 묘가 많은데 그 당시에 그 사진들을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정말 적나라하게 이 뭐 노약자는 보지 말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보면은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속된 말로 요즘은 이제 뚝배기 깬다고 하죠. 말이 좋아서 뚝배기 깬다든지 정말 이 막 두개골 막 소리지고 막 총에 맞으면은 여러분들 영화에서 팡 총에 맞으면 팔 맞으면 총에 맞았어 이러면 다 구라라고 했죠. 총알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강선이 있어서 계속 돈다고 회전력을 가진다고 했어요. 들어갈 때는 총알 크기만큼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어떻게 돼? 그 회전력 때문에 확 돈단 말이야. 그 뒤에는 구멍이 나 있어. 진짜 그런 총 맞은 사진 막 맞은 사진들이 있어요. 너무 끔찍합니다. 국민을 지켜야 되는 군대가 오히려 국민을 죽이는 그런 이 끔찍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또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여러 가지 뒤에 나타난 운동에 대해 영향을 끼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후로 우리나라 작전 통제권 군사 작전의 통제권은 누가 가진다 그랬어요? 미국이 가진다 그랬죠? 근데 이 전두환이 광주로 군대를 보냈다는 걸 미국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이때 이 전방에 있던 부대들 몇 개 사단을 이게 광주로 내려 보내니까 전방이 비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은 처음에 좋아했어요.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왔다.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왔구나.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두환이 이 광주에서 학살하는 걸 그냥 미국이 그냥 묵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미국 문화원에다가 뭐 방화를 한다든가 이런 미국에 대한 그 뭐랄까 반미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끔찍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서 전두환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국보위란 걸 만들어요. 국가보위 비상대책. 이름 왜 이렇게 길게 만든 거야? 이 빡빡이 새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박정희가 이제 국가재건 최고위를 만들어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하죠. 근데 얘네는 초헌법적 기구입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 헌법을 무시했다는 얘기죠. 입법, 사법, 행정 세 개의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당연하죠. 박정희란다. 전두환이 정권을 다 잡았으니까. 그리고 시스템이 어때요? 유신이라는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요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전두환이 자기 마음대로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실시하죠. 일단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한 사람들을 뭐 처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건 뭐냐? 박정희 때 그 전두환이 박정희가 키운 정치 군인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박정희 밑에 여러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 그런 사람들 뭐예요? 전두환의 라이벌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제거하는 거죠. 이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예를 들어 김종필 뭐 이런 사람들. 자, 그 다음에 1970년대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이 많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들어봤어요? 중화학공업이 많이 발달했다? 우리다가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이 원유를 분리해가지고 뭐 이제 플라스틱이나 바닥에 까는 거 뭐예요? 아스팔트나 이런 걸 만드는 그런 사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를 재조정한다. 자, 그 다음에 뭐 되게 웃겨요 이건. 과외금지. 과외를 하지 못하게 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독재자들이 항상 하는 게 있죠. 나를 비판하지 못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언론이죠, 언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도 어때요? 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는 아예 언론의 자유조차 없었잖아, 그렇지? 20년대 조선일보, 동아일보 만들어졌지만 검열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언론사를 통제해야 되니까 언론사를 통폐합합니다. 너네 나한테 비판적인 기사 내면은 다 혼난다. 예. 아주 엄중히 경고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삼청교육대를 만듭니다. 삼청교육대요? 교육대면은 초등학교 선생님들 되는 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삼청교육대 나오셨어요? 하고 여쭤보세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이 삼청교육대는 그런 교육대가 아니라 이거는 뭐 감옥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말 안 들으면은 거기다 집어넣고 뭐 명목상으로는 뭐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뭐 노숙자나 아니면 깡패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뭐 군사 훈련 시키고 말 안 들으면 뚜드려 패고 뭐 이렇게 하는 기구예요. 근데 이런 기구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들 엄연히 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죄를 지었으면은 검사가 기소를 해서 판사가 결정을 내려서 감옥을 보내든 벌금을 때리든 하면 되는데 이걸 왜 만들었나요? 그냥 이거는 재판이나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놈들 잡아다 가둬가지고 그냥 뭐 하는 거야? 두드려 패고 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초헌법적인 기구죠. 이거야말로 초헌법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초불법적인 기구죠. 재판 이런 거 없이 그냥 잡아다가 가둬서 두드려 패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전두환이 국보위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헌법을 바꿉니다. 개헌을 단행하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난 욕심 없는 사람이다. 나는 딱 한 번만 할게. 대신 7년. 그래서 7년 단임으로 개헌을 실시합니다. 전두환은. 잠깐만 잘라주세요. 자, 여러분들 유신 체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이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헌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개헌된 헌법으로 대통령이 또 돼요. 그러니까 전두환은 대통령이 2번 됩니다. 참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짓거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년도가 되면은 81년도 대통령 무슨 정부가 탄생한다? 전두환 정부가 탄생한다. 전두환 정권. 그래서 전두환 정권은 7년 단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에서 뭔 짓거리를 했느냐? 일단은 보도지침이라는 것을 내리더라.
보도가 뭐예요? 보도. 신문에 기사 내는 걸 보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보도를 하는 데는 지침이 있는 거야.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완전 언론을 장악한 거죠. 예. 여러분들 전두환 시기 때는 그 9시 뉴스를 뭐라고 불렀냐면 땡전 뉴스라고 불렀어요. 땡전 뉴스. 9시 땡 하면 뉴스가 시작되는 거야. 땡! 9시 뉴스입니다 하면서 9시 뉴스 땡 울리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전두환각하께서는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땡 하면은 전두환각하께서는 이 말만 나오니까 땡전 뉴스라고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의 일상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야. 뉴스 사면.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어쩔 수 없이 전두환을 봐야 돼. 어우 씨 눈갱. 뉴스 보기 싫었겠죠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보도 지침 언론을 완전히 장악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 박정희 때 중앙정보부를 뭘로 개편하느냐? 안전기획부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기부라고 불러요. 안전기획부. 뭐 간첩 잡고 북한에 간첩 보내고 정보 수집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부업이고 주 업무는 뭐야? 말 안 듣는 사람들,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끌고 가서 고문하고 뭐 이런 게 주요 업무죠. 그래서 박정희 때랑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근데 남산에 끌려갔다라고 하면은 그냥 최소 반병신돼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거는 이제 강압 통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건 강압 통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당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근과 채찍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전두환 정권의 당근은 뭐냐? 이 유화책이라고 합니다. 유화 정책. 유화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어떤 뜻일까요? 유화. 부드럽다. 뭐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좋아할 거예요. 무슨 자유라? 학원 자유라. 학원을 마음대로 다녀요? 아까 과외 금지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동명여고, 동명여중, 동명생활경영고 이런 걸 다 가진 거를 뭐라 그래? 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해요? 동명학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학원이라는 거는 학교의 법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원에다가 자율성을 조금 더 주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이거 너무 좋다. 여러분들 교복 입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교복 자유화. 네. 전두환 때는 교복이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 좋죠? 전두환 때로 돌아가세요, 빨리 다들. 네. 전두환 밑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교복 자유화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신 때는 개인의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야간에 통행금지 있었던 거 얘기했죠? 통행금지 같은 것도 없애줍니다. 밤에도 돌아다녀. 좋아. 자, 박정희 때는 해외여행도 금지시켰어요. 박정희 때는 나라에 돈도 없는데 무슨 해외 가서 돈을 써? 해외여행 안 돼? 뭐 이런 명분이지만 사실상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뭐해? 자기 욕하니까, 자기 독재자라고 비판하니까 해외여행도 자유로 합니다. 야 나는 달라, 마음대로 놀아. 근데 이건 뭔 얘기일까요? 이게 전두환이 사람들이 놀 게 없으니까 정치에 관심을 갖는구나. 그러니까 놀아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야 정치에 신경 쓰지 말고 놀아. and 그러면 또 뭐가 좋을까요? 프로 스포츠. 프로야구 언제? 1982년도에 프로야구 개막했죠. 프로 축구도 198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네 정치 신경 쓰지 말고 해외여행 가고 스포츠 관람하면서 놀아. 정치에 신경 쓰지 마. 그래서 프로스포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영화산업. 영화산업을 발전시킵니다.
이런 것들, 야 너네 영화나 보고 놀아, 야구나 보고, 정치로부터 관심을 멀어지게 만들려는 이런 수작들이죠. 전두환 정권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썼다라는 거. 하지만 전두환 정권이 그렇게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죠. 전두환 자체도 문제가 많은데 이 전두환 측근들이 이제 비리도 저지르고요. 네? 이 87년이 되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87년도에 전두환 정권의 그 악행들이 드디어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전두환 정권이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87년도에 참 이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여기 겨울에 일어났던 일인데 박종철 열사가 이제 남영동이라고 해가지고 경찰 그 대공분실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문을 받던 도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사망하시죠. 돌아가시죠. 정확히 얘기하면 경찰들에 의해서 살해당하신 거죠. 근데 경찰에서 어떤 발표를 합니까? 책상을 탕치니 하고 죽었다. 당시 21살 대학생 청년이 책상을 탁 치니까 하고 죽었대요. 죽어 빨리. 왜 한 명도 안 죽어? 책상을 쳤는데 사람이 죽었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발표를 하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민주화 운동의 민주화의 요구가 이제 다시 들불처럼 이제 번집니다. 근데 이 대머리 빡빡이가 뭐라 그래요? 4월 달에 호헌 조치라고 합니다. 호헌이라는 건 뭘까요? 헌은 뭐야? 헌법입니다. 헌법. 호는 보호한다,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호헌은 지금의 헌법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헌법은 뭐예요? 유신체제를 약간 바꾼 전두환이 개헌한 7년 단임의 간선제를 유지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간선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야? 지가 대통령이 안 돼도 간선제를 유지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에 앉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즉 자기 후계자, 자기 친구인 노태우를 앉히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참 가슴 아픕니다. 이한열 열사 사건 같은 사건이 벌어져서 6월 항쟁이 이제 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민간인들, 직장인들까지 뛰어나와서 전두환 정권의 퇴진과 즉각적인 개헌을 요구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87년에 개헌이 단행됩니다. 어떻게? 지금 대통령 그래서 몇 년이에요? 5년이죠? 중임 가능해요? 안 되죠? 그래서 5년 단임에 그토록 바라던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로 개헌을 하더라. 그래서 이 헌법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저기 되는 헌법 아닙니까? 통용되는. 그래서 지금 대통령들은 다 5년 다니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임 개헌한다 어쩐다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8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체제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87년 체제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